KCC 글라스 2023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0%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6.8%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7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조선비즈 뉴스에서 하루에 63빌딩 4번 들어올 수 있는 유리 생산 세계 최대 규모 KCC 글라스 여주 공장이라는 뉴스 보도를 냈습니다. 섭씨 1600도 용융로의 규사 등 원료 투입, 성형, 선행, 검수 과정 거쳐 유리의 모습 갖춰 하루 2,400톤 규모 판유리 생산, 에너지 효율 고려한 로이 유리의 주력,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특수유리 개발 중 이런 주요 소제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유리 원료가 이제 모래죠. 규사라고 되어 있는데 석영분이 포함된 모래라고 되어 있고 가평 공장이라면 이것도 KCC 공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KCC 글라스의 그 자회사 공장이든지 강원 영월 공장에서 들어온 백운석 탄삼연 광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원료들을 쓴다는 것을 좀 배우게 됩니다. 유리 원료로. 상식으로도 아마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1600도에서 녹이네요. 아마 그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원료를 녹여 만든 유리물은 주석을 녹인 액체 위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그 선행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균일하게 그게 주석이 그런 역할을 하는 모양이에요. 주석은 그 뭐 조금씩 소모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설비에 쟁겨 놓으면은 그게 이 주석 그 녹인 액체 상태로 있기 위해서는 항상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굳지 않게 하려면은 또 그런 그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에너지가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 판유리 만드는 공장은 KCC 글라스 이전에 먼저 그 한국유리공업이 독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KCC에서 아마 그 유리도 KCC에서 그 분사해 가지고 별도로 독립한 기업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KCC에서 만든 그 판유리 가지고 정경련 해관, 여의도 IFC몰, 강남 GT타워 등의 KCC 글라스 로이 유리, 그 설명한 걸 보면은 박막 단열 유리라고 돼 있어서 싱글 로이 유리 두 번 입힌 더블 로이 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그 건물들 질 때 유리로 하면은 뜨거라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현대식 건물의 외장을 유리로 하는 그 빌딩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좀 분석을 하고 난 느낌은 그렇습니다. 경영 성과가 안 좋을 때 하는 흔한 언론 플레이 같다 이 말이죠. 상반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조선 비즈에서 어떻게 취재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기자와 접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자관 말이죠. 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의구심부터 이제 먼저 그 몸에 익숙해지게 돼 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164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무려 30% 매출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재고자산은 좀 줄어들었고요. 스루프드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은 원가회계상으로는 이익이 감소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영업이익이 493억 원이 발생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28.7%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5%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가 회계 손익만 봐서는 아, 매출 원가가 증가했구나. 그럼 왜 증가했지? 그러면 이제 제조 원가까지 또 찾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그 스루풋 회계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매출 수량에 비례한 매출 재료비가 3,873억 원으로서 46.9%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이라고의 갭이 16.9%인데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및 여기 상품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외에 건자재 유통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것 때문에 16.9%그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5.5% 하락을 했어요.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비용 증가했고요. 19.5%. 뭐 인건비도 올랐을 거고 각종 경비가 올랐을 겁니다. 아마 그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에너지 비용도 좀 증가했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생산성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524억 원으로서 6.8%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됩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31억 원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반제품, 상품, 제공품 등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우리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72억 8,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무려 449억 원이 증가를 했었어요. 전체 재고 자산은 21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은 재고 관리 흐름이라고 해서 향후 이 재고 자산 명세는 하기와 같은 양식으로 공시되어야만 일반 이해관계자들한테 이 회사가 더욱 신뢰감을 쌓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재고란 것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야누스냐, 이런 입장인데 이 과거 소품종 대량 공급 시대와 현재의 그 다품종 소량 요구 시대에 양극단의 어떤 대립이 있는데 이럴 때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보충 시스템이라는 게 해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소개하는 내용이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MC와 운영비용 OE로 디커플링하는 작업인데요. A 재고자산의 변동액에 있어서 B가 원재료 매입액이 있고 또 상품 매입액이 있으면은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보통 돼 있으면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인데 상품 매입액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 변동에 또 상품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MC 메터리얼 코스트는 3,904억 원으로서 60.2%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9.5%. 이건 손익계산서에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43%로서 1.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재료 비율이 1.8% 상승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 2차 추론 여기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인상이 됐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바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으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66억 4,200만 원이 있는데 요거는 그 PQ 생산 재료비하고에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액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66억 4,2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재고자산 명세로는 뭐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지 전혀 그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2번 여기 나와 있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검증 3단계까지 했을 때 현금 흐름표도 맞질 않아요. 여기 현금 흐름식으로 읽으면은 이 현금이 303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303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16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87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 하늘나라로 바람에 날려갔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마이너스 9억 5,300만 원 평가 손실을 거꾸로 또 환위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더 차이는 96억 2,7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 이게요. 이게 뭐냐 이게요. 근데 작년에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 그 금액이 없어요 또. 그러면은 이런 매년 이런 연속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거 분명히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회사가 제시하는 주석 내용으로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 뭐 밝혀낼 의무도 없는 거고 우선 틀리면은 2단계 틀리죠, 3단계 틀리죠. 밝혀낼 수가 없으면은 우리는 외부 제3자로서는 우선 재고자산 불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이게 이제 매출원가 계산할 때는 요게 이제 그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비성분에 와서는 이게 플러스 72억 8,300만 원이 돼야 되니까 6억 4,100만 원뿐이 표시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62억 정도를 매출원가를 좀 줄여서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KCC를 지금 방송을 했는지 좀 기억이 없어요. 자꾸 지난 걸 잊어버리니까 또 찾아봐야 되지만은 KCC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WCAI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재고자산이긴 한데 좀 특별합니다. 이런 기업이 아주 극소수인데 전체 재고자산에서 그 미착분만 뺀 그거를 기준으로 KCC는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기업인 KCC에서 이렇게 그 분사한 KCC 글라스라고 한다면은 회계도 좀 같은 어떤 문화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전혀 그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건지. 그러니까 의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불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669억 원대가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1.5%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41명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연봉은 7,800만 원으로 7천만 8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9.1% 상승인데 KCC가 또 KCC나 KCC 글라스가 건축자재 메이커로서 그렇게 대기업처럼 고임금 하는 데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외주 가공비가 27% 증가했고요. 전력 연료비가 844억 원이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4.7% 증가했습니다. 개인평가 지표로 와서 재고 회전율이 3.7회전으로 거의 1회전이 향상이 됐습니다. 슬픈율은 반대로 그런데 5.45%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에서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경영평가 지표의 역방향도 분석 경험상 이렇게 그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사가 우리는 절대 그런 회사가 아니오라고 반증을 하시려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반증하는 것은 이제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이 순방향으로 다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이 됐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모순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모순이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결국 회계 투명성이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자부채 레버리지율 20.5%로 약간 증가를 했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2.8%로서 0.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경험의 어떤 4분면으로 소개를 하자면은, 분식회계 4분면 중에서 회전율이 상승했고 스루픈율이 하락했으므로 분식회계인데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표로서 이렇게 그 4분면으로 정리해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 스루폿 손익계산서 및 비성분에서 원재료 가격 추이가 상승했다고 봤는데, 그 경영평가지표로서는 그 추론 모순이 나왔죠. 상승했다고 봤는데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되다 보니까 모순이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해소가 안 된다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은 짙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역방향인 경우가 분식회계인데, 하락을 했던 상승을 했던 재고 회전율과 스루픈율이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가정을 합니다. 아, 이것을 충분 조건이라는 그 논리로 얘기할 때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할 때 왜 반증할 수 있는 것은 해가지고 원재료 가격 및 판매 가격 추이가 순방향이면은 반증을 그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지만은 어,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이거를 그 반증보다도 입증이라고 그런다면은 요거는 역방향이라고 이제 말을 바꾸면 됩니다. 재고 회전율과 스루픈율이 역방향이고, 또한 원재료 가격 및 판매 가격 추이가 역방향이면은 이거는 분식회계가 아니고 그 분식회계의 가정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역방향이면은 그 입증할 때 하는 얘기고, 근데 저희가 하는 목적은 기업들이 의구심은 먼저 하지만은 반증을 위해서 기업이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으니까, 기업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뭐 부직회계 하려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분석하는 것은 기업을 결국 우호적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증을 해주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순방향 데이터 확인이 되면 된다. 이런 뜻을 이렇게 그 뭐와 뭐가 하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가 있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지금 상승했는데 수량으로도 구해봐가지고 상승이 됐다 그러면은 그건 분식회계가 아니다 라고 입증할 수 있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수량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죠. 내부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 흐름 공시는 매입액과 사용액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흐름 양식으로 좀 공시를 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무조건 WCAI로 해야 된다. 가공비가 배부되지 아니하는 재고 자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여기 나온 걸 보면은 전체를 대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소다하고 PVC 스트레이트 레진으로만 나와 있는데, PVC는 상품 유통업 사업 부분이고, 소다해가 유리의 부분인데, 유리 그 사업 부분인데, 뉴스에 나온 그 원료, 규삼입, 백운석 등은 여기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 평균 3.7% 하락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에, 그 상징적으로 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제품 및 상품 가격 추이에서 판유리는 그이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바닥재하고 또 바닥재 수출도 이게 유통업으로 상품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34.1% 매출 비중으로서 2.1%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2.2%그 판매 가격이 내려갔다. 해가지고 반중 추론은 성립이 전체를 대변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락을 했다는 것으로는 입증이 됩니다. 요것을 그 아래와 같은 표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원가 회계 기준으로서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1조 6천억 원, 1조 6천 315억 원인데 대부분 가격들을 깎으니까 이걸 납품 단가라고 생각하면은 계획보다는 이게 이익이 적게 나오니까 매출 노력을 더 해서 한 천억 원 정도 이익은 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고요. 이 경우 재고가 4%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출 노력하지 말고 재고만 4%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744억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원가 회계의 그 모순 겸 이런 것 자체도 광의적으로는 원가 회계가 분식회계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견해가 자꾸 들게 됩니다. 스루폿 입장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지만 약간 그 이 높게 그 계산이 됩니다. 판매 단가는 역시 160만 원 선으로 할 것, 단가로 비교한다면은 이 경우 한 720억 남게 돼 있는데 조금 더 돈을 벌어보자 했을 때 스루프 관점에서는 스루프 회전율 그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한 4.8%도 노력을 못 하겠느냐. 아까 그 원가 쪽에서는 5% 매출 노력인데 이쪽에서는 매출을 증가시키는 겸 해가지고 재고 회전율의 결과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봤을 때 112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업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예측도 그 재고 자산의 증가과 디프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라고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재고가 좀 감소를 했죠. 그러면은 이익이 증가합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그러나 판매가는 높게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금 높은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품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제작 원가란 가공비가 그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주가는 좀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상 KCC 글라스 이 상반기 실적을 슬로포트 회계로 분석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